약물 남용과 정신적 고통, 박승현님의 끝없는 갈등. 우리는 종종 강한 외모를 가진 사람을 보면 그 이면에 숨겨진 아픔이나 고통을 상상하지 못한다. 박승현님도 그랬다. 그의 영상 속에서 우리는 그의 몸에서 풍기는 힘과 자신감에 이끌려 그가 누구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강한 외면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통과 갈등이 숨어 있었다. 그 고통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 약물 남용과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결합되었을 때 일어난 파국은 과연 어떻게 찾아온 것일까? 박승현님의 몸은 단순히 근육질의 강인함을 넘어 어떤 경계선에 가까운 듯한 존재였다. 그가 사용하는 약물, 바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그에게 강력한 신체 변화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 대가로 치명적인 위험을 안겨주었다. 이 약물은 근육을 인위적으로 합성하게 만들어 강력한 몸을 만들어주지만 그 이면에는 호르몬 체계의 붕괴가 숨겨져 있었다. 우리의 몸은 한순간에 변화할 수 없다. 심리적, 신체적 변화는 서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박승현님이 사용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단순히 외형을 바꾸는 것 이상의 영향을 미쳤다. 이 약물은 신경계와 호르몬 시스템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그로 인해 그의 감정 상태도 불안정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약물을 사용한 후 호르몬 체계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화했을 것이다. 그것은 그의 감정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어쩌면 그가 느꼈던 불안감과 우울감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 공개한 것처럼 이 약물은 그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호르몬의 불균형은 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경험하게 했다. 어떤 날은 그가 웃고 다른 날은 눈물로 가득 찼을 것이다. 이는 그가 겪은 감정의 혼란과 갈등을 증명하는 중요한 단서일 수 있다. 박승현님의 유튜브 영상 속에서 우리는 그가 자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밀어붙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그가 신체적 목표를 위해 괴로워하며 견디는 순간들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에 그치지 않았다. 그의 훈련은 점차 그를 한계에 도달하게 만들었고 그 한계를 넘기려는 끊임없는 욕망은 그의 정신을 점점 더 깊은 구렁텅이로 끌고 갔을 것이다. 그 성장을 위한 노력이란 단순히 몸을 키우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이 싸움은 외부의 피드백이나 목표가 아닌 오직 그가 내면에서 느끼는 절박한 갈망과 대면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갈망은 점차 왜곡되어 갔다. 몸을 키우는 것, 더 강해지는 것, 더욱 완벽해지는 것이 곧 자루를 이루는 핵심이었고 그가 스스로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 되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운 존재인지를 외면하고자 했다. 그의 겉모습은 마치 모든 것을 잘 이겨내는 강인한 전사 같았지만 그 내면은 전혀 달랐다. 강해지고자 하는 욕망 뒤에 숨어있던 것은 끊임없는 자기의심과 존재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었다. 박승현님의 약물 사용에 대한 고백은 단순한 자책이 아니라 자신이 겪고 있는 갈등을 세상에 드러내는 마지막 몸부림처럼 느껴진다. 그는 약물에 대한 잘못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며 자신의 과거를 비판했지만 그 고백은 단순한 반성이 아니었다. 그가 약물을 사용한 이유, 그가 강해지고자 했던 이유는 사실 그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그 존재의 가치가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이 아닐까? 약물은 그의 몸을 변형시켰지만 그가 실제로 원했던 것은 정신적 강함이었고 그 강함이란 결국 끊임없이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절박한 의지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의 내면은 마치 두 개의 상반된 힘이 충돌하는 전장이었다. 한쪽에서는 강하고 성공적인 이미지를 추구하는 박승현님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이 끊임없이 불완전하다는 불안과 자책을 느끼는 자신이 있었다. 이 두 자아는 서로를 향해 치명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었으며 그 싸움은 결국 그를 갈라놓았다. 외부에서 본 박승현님은 마치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인물처럼 보였지만 그가 감추고자 했던 상처들은 더욱 깊어져 갔다. 약물 사용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는 그의 정신적 불안을 더욱 키웠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그의 근육을 키운 것처럼 그가 느끼는 불안은 점점 더 거대해졌고 그 불안은 몸과 마음을 계속해서 얽어맸다. 하루하루가 롤러코스터처럼 기복이 심해지고 그는 그 속에서 스스로를 진정시킬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의 몸은 점점 더 강해졌지만 그의 정신은 점차 무너져갔다. 몸의 강도와 정신의 약함이 충돌하는 그 공간은 점점 더 협소해졌고 그 속에서 그는 점점 더 숨을 쉴 공간을 잃어갔다. 박승현님의 고통은 그저 근육을 키우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맞닥뜨리는 과정이었다. 그는 신체적으로 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불안과 고통을 이겨내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싸움은 점차 자신을 쥐어짜는 고통의 연쇄로 이어졌고 그가 겪었던 정신적 고통은 점차 그를 더욱 깊은 절망으로 이끌었다. 그가 내면에서 겪었던 싸움은 단순히 감정의 기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하고 강한 자아를 구축하려는 시도와 그 완벽함이 불가능하다는 현실 사이의 끊임없는 충돌이었다. 그는 끝없이 자신을 향해 자책하고 그 고통 속에서 점점 더 외로워졌다. 결국 그의 내면에서 벌어진 싸움은 단지 신체적인 한계를 넘어서 정신적인 한계와 맞서 싸우는 고통이었다. 박승현님은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정신적인 치료를 받으려 했던 그의 모습은 회복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가 겪었던 고통의 깊이는 너무나 컸다. 우리는 종종 회복이라는 단어를 듣고 그 과정을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회복은 결코 직선적인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기복이 있고 때로는 끝없는 터널을 지나야 하는 길이다. 박승현님이 보여준 회복의 노력은 마치 고통을 씻어내려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고통은 그를 점점 더 움켜잡고 있었다. 그가 겪은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그의 내면에 깊은 흔적을 남겼고 결국 그것은 그의 마지막 선택으로 이어졌다. 그의 극단적인 선택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것은 지속적인 고통의 결과로 나타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절망이었을 것이다. 박승현님의 죽음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의 죽음은 약물 남용과 정신적 고통이 결합된 끝없는 갈등의 결과였다. 우리는 그를 강한 사람으로 기억할 수 있지만 그의 진정한 고통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곳에서 흘러나왔다. 약물로 인한 신체 변화와 그로 인한 정신적 불안, 그리고 외부의 기대와 내면의 갈등은 그의 삶을 점점 더 어두운 곳으로 몰고 갔다. 박승현님의 이야기는 강한 외면 뒤에 숨겨진 고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가 겪은 끝없는 갈등은 단순한 한 사람의 비극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서 흔히 간과되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 그의 죽음은 단지 하나의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약물 남용과 정신적 고통이 합쳐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의 경고이자 우리 모두가 깊이 숙고해야 할 문제를 제시하는 중요한 메시지이다. 박승현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단순히 그의 팬들만의 충격을 넘어 한국 사회와 언론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운동 유튜버로서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그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파헤치려는 시도는 언론을 통해 점차 확대되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반응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치닫았다. 일부는 그를 자기 관리의 아이콘으로 추앙하며 그의 죽음을 미화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또 다른 일부는 그가 약물 남용을 했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며 더욱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승현님의 죽음을 맞이한 언론의 첫 반응은 그를 강한 의지의 인물로 그리려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그의 신체적 강인함과 열정적인 운동 콘텐츠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에 대해 아쉬운 마음과 함께 그의 노력이 끝내 이루어졌다면이라는 아쉬운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그가 생전 남긴 메시지와 운동 철학을 조명하며 그의 몸은 그의 정신을 이끌어내는 도구였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부 팬들은 그를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그가 남긴 유산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를 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박승현님의 약물 사용과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문제 삼는 언론의 반응도 있었다. 특히 정신과 전문가들은 그의 죽음에서 약물 남용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정신적 불안을 지적하며 운동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그를 끝내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한 정신건강 관련 방송에서는 박승현님의 신체적 변화가 그의 정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며 그가 약물로 인해 겪었을 심리적 고통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그의 강한 외면 뒤에는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있었다며 약물이 그에게 어떤 정신적 혼란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이러한 반응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박승현님의 강한 이미지를 뛰어넘어 그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이해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기도 했다. 박승현님의 죽음과 관련하여 언론에서는 신체와 정신의 갈등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게 펼쳐졌다. 일부 언론은 그의 신체적인 강함을 강조하며 그의 몸은 곧 그의 정신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시각은 그가 극단적인 몸의 훈련을 통해 정신적 강함을 키웠다는 해석을 뒷받침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완벽한 인간의 상징처럼 여기게 만들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약물 남용과 그로 인한 정신적 불안은 무시할 수 없는 문제로 떠오르며 언론에서는 이를 그는 약물의 효과로 몸은 강해졌을지 몰라도 그가 맞닥뜨린 내면의 싸움은 아무리 강한 외부의 모습이라도 결국 깨지기 마련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이런 시각은 그의 외형적인 강함이 사실상 그의 정신적 취약함을 숨기기 위한 방어 기제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오한 메시지를 던지며 박승현님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촉구했다. 박승현님의 죽음을 계기로 유명인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뜨겁게 일었다. 언론은 그의 죽음이 단순한 개인적인 비극에 그치지 않고 운동 유튜버라는 직업 특성상 사회적 영향력까지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명인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키고자 했다. 한 기자는 박승현님의 죽음은 단지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운동 콘텐츠의 과도한 이상화가 불러일으킨 결과물일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유명인들이 자신의 이미지와 상업적 성공을 위해 감추고 있는 고통에 대해 사회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결국 박승현님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선택으로만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가진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의 부족,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나치게 이상화된 이미지가 불러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강렬한 경고로 작용했다. 박승현님의 죽음에 대한 언론의 반응은 그를 기억하는 방식에 있어서 양극단을 오갔다. 그를 불완전한 인간으로서의 고통을 공감하며 반성하는 시각과 그를 강한 자로서의 상징으로 이상화하려는 시각이 충돌하며 우리 사회에서 더욱 깊은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다. 그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신체적 강함을 넘어 정신적 갈등과 싸우는 인간으로서의 고뇌를 이해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